장이 좋아져야 살 빠지는 몸이 되고 염증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퍼포먼스도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첫 관문이 바로 장이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굳이 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고장나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나와요. 그게 심한 게 염증 반응이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단순화해서 마지막으로 장에는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은 곳인데 자체적으로 메모리 기능이 있고 수동적으로 뇌에서 정보만 받는 게 아니라 장에서 뇌로 올려보내요, 정보를. 그래서 장이 회복되면 머리가 같이 맑아집니다.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왜 장이 무너지면 살이 안 빠지는지,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이 좋아지는 게 아닌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나의 장을 회복하려면 뭘 비우고 어떻게 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윌리엄 데이비스 박사님, 내 장은 왜 우울할까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닥터 프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양하린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참고로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경과 전문이신데요, 영양학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몸 전체를 보세요. 뇌를 뇌만 보고 설명하지 않고 두통을 머리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뭐 수면, 음식, 뭐 장, 자율신경, 영양 상태 같은 몸 전체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환자분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산다니까. 저처럼 매일 그 도시락 싸서 진료실에서 드시고 꾸준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방대한 이론을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장뇌축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어렵지 굉장히 쉬워요. 쉽게 말하면 장과 뇌가 서로 계속 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팔, 다리도 뇌랑 대화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팔, 다리를 움직이잖아. 맞아요. 우리 뇌에서 신호가 가야 팔, 다리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팔, 다리의 여러 정보들도 뇌로 가기도 해요. 내가 팔이 다쳤어. 그럼 그 정보를 올려보내야 거기에 맞게 뇌가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 정보의 비율이 다른 신체에 비해 장은 뇌로 올려보내는 정보가 양이 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에는 약 1억 개에서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 그 척수나 고양이 뇌에 있는 전체 신경세포 수와 맞먹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 고양이 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장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거슨 박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장은 그냥 신체기관이 아니다, 제2의 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가? 장은 제2의 뇌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장은 자체적으로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음식 이동을 조절하고 소화액 분비도 조절하고 장벽 상태도 실시간으로 감지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과 면역 반응까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어디로 올려보내요? 뇌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통로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연구기관 학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미주신경 기준으로 약 80대 20 정도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뇌에서 장으로 명령하는 그 신경을 하행성 신경섬유라고 해요. 그게 약 20% 정도 돼요. 그리고 장에서 뇌로 보내는 게 상행성 신경섬유라고 하는데 그게 80%예요.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도 남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아까 통로마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통로도 있어? 네, 여러 경로가 있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세 가지 경로는 미주신경, 혈액, 마이크로바이옴.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한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그 전화선 같은 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장이 편안한지, 아니면 가스는 차는지, 염증 반응이 있는지, 뭐 음식은 안 맞는지, 이런 정보를 뇌로 계속 보내고 그에 따른 정보를 해석해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뇌신경계 이완 명상을 하거나 호흡 훈련을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이유가 미주신경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가 안정적으로 변하니까. 뇌신경계 이완 명상을 하면 왜 마음이 편해져요? 뇌신경계 12쌍 중 10번이 미주신경이니까. 이렇게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혈액이 있어요. 혈액은 뭐냐면 장에서 만들어지거나 조절되는 여러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나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세로토닌, 가바, GLP-1 아니 뭐 다른 호르몬들, 그다음 뭐 비타민 B군도 있을 거고 K도 있을 거고 이런 친구들이 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바로 뇌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간단한 예로 우리 몸의 세로토닌은 약 90에서 95%가 뇌가 아니라 장을 포함한 말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뇌로 올라가서 신경세포 소형체에 붙어가지고 기분 좋아져라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장 세로토닌은 주로 장 운동이나 장 감각이나 어떤 면역 신호, 염증 반응 이런 쪽에 관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 세로토닌은 뇌에 직접 가서 감정을 바꾸는 친구라기보다 장의 움직임과 어떤 감각, 장의 환경을 조절하면서 장 상태가 뇌에 전달되는 신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안정감과 연결되는 세로토닌은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재료로 뇌 안에서 따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에서 분비된 세로토닌 자체는 혈액뇌장벽, BBB라고 하는 거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장 세로토닌과 뇌 세로토닌은 이름은 같지만 작동하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 장 세로토닌은 장 운동, 장 감각, 면역, 염증 신호와 더 가깝고, 뇌 세로토닌은 뇌 안에서 만들어져서 기분, 수면, 식욕, 인지 기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가바니 어쩌니 다른 친구들은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다른 친구들도 얼추 비슷하다. 이게 뇌와 장이 연결되는 두 번째 경로, 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는 게, 아까 그 BBB라고 하는 혈액 뇌 장벽인데, 이 친구가 뭘 하는 친구냐면 말 그대로 몸에서 그 뇌로 가는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뇌에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안 좋은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 너 들어와. 뇌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포도당, 너도 들어와. 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 너도 필요한 만큼은 들어와. 신경 전달 물질 만들 때 필요하니까. 그런데 병원체 안 돼. 독성 물질 너희는 좀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 애가 BBB. 혈액뇌 장벽이에요. 물론 실제 몸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겠죠. 혈관 내피세포나 운반체 같은 친구들이 세포 사이사이에서 그 단단한 연결 구조를 통해서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필요한 건 그 조절해서 들여보내고 위험한 건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혈액뇌 장벽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잘 조절돼야 될 신호들이 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몸만 무거운 게 아니라 머리도 멍해질 수 있어요. 뭐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 떨어지고 말이 막 그 단어가 막 안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하는 것들. 아침에 일어나도 막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물론 브레인 포그가 장과 뇌에 연결되어 있는 혈액 경로 이상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뭐냐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 같은 다당류를 분해하고 대사 산모를 만들고 우리에게 그 면역과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맞아요. 우리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SCFA, 단세지방산이 있죠.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발효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트리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바로 뇌로 가서 내 기분과 생각을 바꾸냐? 그렇지 않아요. 장은 소장, 대장 나눠지니까 그 친구들의 벽 같은 곳에 영향을 주고 면역계, 혈액, 호르몬, 미주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로서 뇌 기능과 대사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그 장내축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면역, 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뇌 기능과 대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하면 이겁니다. 장내축이라고 하면 이 축은 크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 미주신경, 혈액, 장내 미생물.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건 이 세 가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장이 회복되어야 살이 빠지고 염증 개선되고 퍼포먼스 올라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장, 뇌, 혈당, 감정, 에너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한 거거든요. 세 가지. 쉽게.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냐면 비우기, 쉬기, 채우기. 간단해요. 비우기, 쉬기, 채우기.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 근거도 그렇고 철학적 관점으로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가. 비우고, 쉬우고, 채우기. 우리가 일단 뭘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채우고 나서 비운다? 이게 되질 않아 실제로는.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가 가득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신선한 사과를 아무리 갖다 들이부어도 사과 박스 안에는 썩은 사과가 그대로 있어요. 왜? 박스가 안 비워졌으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저 포함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아집이 좀 센 편이에요. 운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니까 제 아무리 뭐 날고기는 이론가가 나와서 뭐 최신 연구가 어쩌니 과학이 어쩌니 떠들어도 운동은 실전이라 실전에서 성과가 많아잖아. 그러면 개무시합니다. 그냥 개무시해요. 특히 운동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근데 프로 선수는 어때요? 종목마다 다르지만 축구는 상위 1%만 모인 곳이 프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아집이 엄청 세집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뭘 배울 때 힘들어요. 뭐가? 비우기가. 저도 힘들었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야, 아니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장 상태가 내 감정을 결정하고 내 인내심을 결정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제까지 난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도 잘 했다고. 이 아집. 그 썩은 사과. 그 썩은 사과를 비우려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거든.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장내축이 어쩌니 비비비가 어쩌니 저쩌고 마이크로바이옴 어쩌니 해도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왜? 비워야 채워지는 걸 아니까. 내가 뭘 채우려면 비워야 채워지는 걸 아니까. 장도 똑같아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좋은 걸 먹기 전에 먼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이 필요한 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비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만 계속 갖다 때려 넣었어요. 비싼 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유산균 먹고 영양제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오메가3 먹고 효소 먹고. 그런데 정작 장을 괴롭히는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 힘든 경쟁을 뚫고 프로에 온 방법으로는 프로에서 못 살아나와요. 다른 게 있어야 돼. 프로에서는 다른 게 있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박스 안에 오래된 썩어 빠진 사과는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돼요. 왜? 멀쩡한 사과도 썩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장을 회복하려면 일단 비워야 돼요. 기준이 뭐냐면 그냥 냅다 굶는 게 아니라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나쁜 균,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걸 넣어주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쁜 균과 곰팡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단순당, 설탕, 과당, 액상과당, 가공식품, 알코올, 합성감미료, 제로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일부 감미료들, 뭐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거를 무조건 평생 먹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내 장이 무너져 있고 가스가 차고 뭐 브레인 포그가 있고 식욕이 흔들리고 살이 잘 안 빠지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단순당이 장내 환경을 어떻게 교란시키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장은 크게 소장, 대장으로 나눠지는데 소장이 여기 있고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먹는 단순당은 대부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뭐 포도당, 설탕, 액상과당, 과당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과당 흡수가 잘 안 되거나 합성 감미료를 매일 먹거나 장 운동성이 떨어져 있으면 일부 당이나 그 발효성 탄수화물이 소장 말단이나 대장까지 남아서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장에 남아있는 당을 이용하는 뭐 세균이나 효모 같은 친구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까지 내려간 흡수되지 않는 당을 그 먹는 발효성 세균, 일부 그 유해균, 효모 같은 친구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친구들이 당을 발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가스 차고 배가 두글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뭐 잦은 변이나 설사 같은 거. 반대로 유익균들이 당을 발효해서 만드는 물질이 아까 말한 단세지방산, 이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 신호가 줄어들고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안정되는 거. 우리가 장이 편하면 무엇보다 그 편안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유해균이 주로 먹는 게 단순당, 유익균이 주로 먹는 게 뭐 우리 식이섬유, 올리고당, 뭐 저항성 전분 같은 거. 물론 유익균도 단순당을 발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그 확률이 낮겠죠. 왜냐하면 얘랑 같이 먹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몸에 좋은 산삼을 먹으면서 굳이 소주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 몸에 좋은 것도 먹는데 안 좋은 것도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 자, 다시 한번 이 음식을 평생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음식들
음식들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으면 우리 장에 있는 유해균들의 맛있는 먹이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과 박스에 썩은 사과가 더 잘 썩도록, 옆에 있는 좋은 사과가 더 빨리 썩도록 도와주는 거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거를 일일이 찾기가 귀찮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순당 리스트를 드링크, 간식, 식사별로 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쉬기예요. 비웠으면 이제 쉬어야 돼. 근데 이것도 진짜 힘들 거예요. 쉬는 거. 특히 그 모범생 증후군 있는 사람들, 빈 시간 없이 딱딱딱 해가지고 성과 내가지고 어딜 가나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하는 사람들, 항상 그래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 쉬지를 못해. 쉬지를. 좀 쉬어도 되는데 그 쉬는 시간마저 뭔가 그 알차게 쉬고 싶은 그분들, 이런 분들 일 잘해요. 근데 비우거나 쉬는 거 잘 못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우리 장도 똑같더라. 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자주 먹어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자기 전에 추출하니까 또 먹고 그러면 우리 장도 장인데 위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 위산, 담즙, 췌장, 효소, 또 있어요? 장운동, 그 다음에 혈당, 인슐린, 장내 미생물, 면역계, 호르몬, 이 모든 시스템이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다는 건 몸 전체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정리할 시간이 없지. 그래서 쉬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팅 윈도우를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자.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을 줄여보자. 무조건 16시간 단식해라, 18시간 굶어라, 아침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걸 추천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히 그리고 그 성장기 아이들,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 임산부, 수유 중인 분, 그리고 이미 저체중인 분, 아니면 당뇨약을 드시는 분, 이런 식이장애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이제 공복을 길게 잡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굶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자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호남도 구독자분들도 점점 많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야식부터 줄여보세요. 밤은 몸이 소화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꿀팁인데, 저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씹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빨리 먹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위랑 장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진짜 꽤 효과 보실 거예요. 이거 꼭꼭 씹는 거. 우리 애들한테만 꼭꼭 씹어서 먹으라 할 게 아니라 정작 나부터 꼭꼭 씹어 먹는 거. 그리고 또 효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시기 전에 한 30초, 1분 정도 내 호흡을 가다듬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일단 호흡을 가다듬으면 내 앞에 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래나 저래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내가 밥은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감사함이 와요. 진짜로. 그 전에는 뭐냐면 이 음식이 그냥 당연한 거거든. 근데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내가 느끼면 이상하게 감사함이 밀려와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뭐가 감사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만드신 분, 아니면 그 음식의 재료를 키워내신 분, 그분들이 없으면 이거 못 먹어요. 내가 먹는 음식 단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 그걸 진짜 진심으로 느끼잖아? 감사함이 몰려와. 밥 먹기 전에. 그래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고 드셔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으로도 장이 그 긴장된 상태에서 먹으면 몸은 아직도 전투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고 호흡은 얕고 근육은 긴장하고 소화기관은 편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음식을 때려 넣으면 아무래도 좀 음식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래서 몸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안전해. 이제 먹어도 되고 소화해도 돼. 쉬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면 효과가 약하고, 쉬지 않고 채우면 받아들일 힘이 없다. 장도 똑같습니다. 좋은 유산균, 좋은 영양제, 좋은 음식을 넣기 전에 내 장이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쉴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꼭꼭 씹기 이거 30초. 아니면 1분 호흡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채우기인데,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나와요. 유산균, 식이섬유, 발효식품, 오메가3, 비타민 D, 글루타민, 좋은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채우기 마지막이거든요.
먼저 비우고 쉬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된다. 왜냐면 간단한 예로 우리 장 건강하면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그냥 유익균을 통째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균을 넣는 것 그 이전에 좋은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채우기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말 그대로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유산균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김치, 피클, 된장, 청국장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요거트 많이 생각하는데 마트나 쿠팡에서 파는 대부분의 요거트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디저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제품을 뭐 먹어야 좋다, 안 먹어야 좋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많은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굳이 안 먹고 추천도 안 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카제인, 정확히 말하면 카제인 중에서도 베타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또 A1, A2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2는 뭐냐,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소의 젖에 가깝고 A1은 소의 유전적 변이가 생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간이 그 가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겠죠. A2가 무조건 좋고 A1이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A1 카제인 드셔도 되는데 내가 먹을 때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변이 막 안 좋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굳이 뭐 영양소 챙긴답시고 그거 드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우유를 먹진 않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A2 우유를 먹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다고 하면 저희는 일반 우유보다 A2 우유를 시켜서 주고 있어요. 근데 A2도 우유예요. 유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A2 먹어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2냐 A1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먹고 편하면 좀 먹고 괜찮고, 먹고 불편하면 굳이 먹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 뭐 건강식품처럼 우유를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먹는 대신에 뭐 비타민 D나 칼슘, 단백질 이런 것들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균, 우리 아까 좋은 균 먹었잖아요. 좋은 균이 먹는 먹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정도인데, 제가 정리해둔 내용 중에 또 빠뜨린 게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추천드린 채소나 과일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특히 과일, 우리가 먹는 과일은 기존의 인간이 먹던 과일이랑 지금 많이 좀 달라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과일은 더 달고 더 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영양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당 중심으로 많이 변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과일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과일도 있다. 저는 그 중에 주로 뭐 딸기, 뭐 블루베리, 베리류, 그 다음에 뭐 자몽, 아보카도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선수 때는 바나나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냉정하게 완벽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과일은 무조건 좋다, 과일은 살 안 찐다, 채소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웬만하면 좀 유기농을 먹고 웬만하면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재배된 것들을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선택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완벽하게 좋은 채소와 과일만 먹어요? 불가능해요. 안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게 최선이더라. 세 번째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인데, 뇌는 지방이 60%가 지방이고,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담즙,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냉합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MCT 오일, 들기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견과류도 있고요, 아보카도 있고요, 등푸른 생선, 뭐 달걀, 노른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호르몬도, 면역세포도, 장벽 회복도 전부 재료가 필요하니까.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맞아요. 계란, 생선, 뭐 고기, 두부, 콩, 해산물, 이런 단백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다. 알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각각 이슈가 있어요. 뭐 계란은 콜레스테롤, 뭐 생선은 수은, 고기는 뭐 포화지방, 두부는 뭐 이소플라본, 콩은 피틴산, 뭐 해산물은 퓨린.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도 보면 안 돼요. 집에서 잠도 자면 안 돼요. 왜냐면 전자파,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옷도 환경호르몬이고 뭐 환경호르몬 없는 게 없어,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저기 아마존 가서 살아야 되나? 내 환경에 맞게끔 최대한 좋은 걸 하는 거? 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네 번째는 회복을 돕는 보조 재료들인데, 오메가3, 뭐 비타민 D, 글루타민,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장과 면역 조절,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것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몸 상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냥 철칙입니다. 이거 그냥 보조제예요. 그냥 보조예요.
영양제가 절대 먼저가 아니다. 기본적인 식사, 수면, 운동, 호흡, 공복, 리듬 이게 진짜 먼저거든요. 영양제는 마지막에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채우기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신호를 꾸준하게 넣어주는 거. 좋은 균을 넣고 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고 장벽과 면역이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넣고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크게 3가지 경로로 이어져 있더라. 그게 미주신경, 혈액,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에는 신경세포가 약 5억 개가 있고 능동적으로 뇌에 정보를 많이 올려보낸다. 그래서 이 장이 회복되면 지방도 잘 빠지고 염증도 좋아지고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장을 회복하는 건 총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우기는 나쁜 균과 곰팡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줄이는 것. 뭐가 있어요? 단순당, 설탕, 과당, 액상과당, 가공식품, 알코올, 감미료, 제로슈거. 야식, 술 같은 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자. 그리고 두 번째 쉬기는 위와 장, 세포가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지 않기. 야식 줄이기, 이거 이팅 윈도우. 그리고 뭐예요? 꼭꼭 씹어 먹기 이거. 애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호흡하기 한번 해보기. 채우기는 뭐냐면 좋은 균과 좋은 먹이, 좋은 재료를 넣는 것.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좋은 지방,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글루타민 이런 것들 내 몸에 맞게 하나씩 채워간다. 그리고 채우기의 핵심 뭐예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 장이든 뭐든 비워야 채워지더라. 근데 이게 잘 안 비워진다. 그럴 때는 금강경의 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이 뭐냐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사복음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불경이냐? 아니야. 종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텍스트 관점으로 우리가 논어도 유교 사상이지만 그냥 텍스트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제가 손에 들고 다니는 금강경이에요.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데 저는 집에서는 큰 책 들고 다닐 때 이제 작은 책인데 그냥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좋아요.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이제 밥 빌어서 발 닦고 밥 먹고 이제 수행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장로 수보리라고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 수보리가 그랬어요. 부처님 한 방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 질문 잘했다. 그거 좋은 질문이야. 내가 너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구제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말과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너희는 모두 사랑하여라. 완전히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핵심이 또 나와요. 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네가 했다는 생각은 버려.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했어. 예를 들어서 제가 호남도 구독자분들이 요즘에 덕분에 몸이 건강해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감정 조절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제가 막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뭐예요? 누가 연구했다더라. 어떤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됐다더라. 그 연구를 보고 내가 직접 13년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100% 제 아이디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원래 있던 거를 그냥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내가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럼 비워져요. 100% 비워지진 않겠지. 근데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정도는 비워져요. 충분하게. 내 장이든 에고든 잘 안 비워질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들게 붙들고 있는 거 사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냥 툭 놔버리자. 그러면 다른 게 채워질 거예요. 이걸 놓으면 채워지겠지 하는 마음까지 버려야 채워져요. 저는 우리 그 호남도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먼저 비우고 그 비워진 곳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